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삼성전자가 빠른 시일 안에 이전의 고점 부분 돌파하지 못하고 음봉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 구간에서 당장 돌아오는 월요일 날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든 수익 극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금요일을 기준점으로 인텔의 실적 충격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폭락 구간을 만들어냈어요? 17%의 폭락 구간을 만들어냈다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느 구간이다, 저평가 구간이라고 증권사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나요? 나와주지 않고 있나요? 나와주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동시에 메모리 시장이 올해 134%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당해왔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증권사 레포트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나와준다 하더라도 기가 막히게 주가 어떻게 돼요?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죠. 이 앞 구간에서도 주가 미친 듯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증권사에서 어떤 얘기 나와줬어요? 사실상 삼성전자가 15만 원까지 상승 구간 만들어낼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줬는데 기가 막히게 주가 어떻게 됐어요?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다고. AI 고점론이 제기가 되면서 주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이 삼성전자를 바라봤을 때 누구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보세요. JP모건의 적극적인 매도세가 나와줬죠. 우리가 JP모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이 주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었던 주체가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셔야 된다.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이 아래 구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주체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작년 5월 28일부터 1월 23일까지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JP모건인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동시에 골드만삭스, 메릴린치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죠. 그런데 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개인들의 물량들 지속적으로 매도세 나와줬다, 나와주지 않았다, 나와줬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이 앞 구간까지 JP모건이 얼마만큼의 매수세가 실려줬어요? 280만 주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줬죠. 그리고 윗꼬리 양봉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도 73만 주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줬는데 사실상 음봉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에서 99만 주의 적극적인 매도세가 나와줬다, 나와주지 않았다, 나와줬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도 똑같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항상 이 윗구간을 맞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어요?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이전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줬었던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이 구간에서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잖아. 근데 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보세요.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구간에서 강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구간에서 JP모건의 물량들이 빠져나가는지 빠져나가지 않았는지를 파악을 해보시자.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이 앞 구간에서 보세요. 적극적으로 JP모건이 700만 주를 매수를 했죠. 근데 양봉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에서 갑자기 JP모건이 32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I 고점론이 제기가 되면서 주가 어떻게 됐어요? 큰 폭의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죠. 근데 이 큰 폭의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JP모건이 100만 주를 매도를 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럼 지금의 구간이 어떤 구간을 형성을 했냐?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보세요. 이 앞 구간에서 주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JP모건의 매수세가 실려주고 나서 지금의 이 구간에서 JP모건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물량들을 일부분 줄였다, 줄이지 않았다, 줄였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러면서 동시에 인텔의 급락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 구간을 만들어낼까? 절대로 큰 폭의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강조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삼성전자가 보세요. 2조 5천억 원을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준 시점이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1월 8일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삼성전자가 주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강한 하락 구간 만들어낸다, 절대로 강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왜 그래요? 결국은 1월 8일부터 당장 금요일까지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 함께 보신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큰 폭의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1월 8일부터 1월 23일까지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 게
신한투자증권인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2조 5천억 원을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증권사가 어디예요? 바로 신한투자증권인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아무리 인텔이 급락 구간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그 하락폭이 제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지 않다,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보세요. 이 앞 구간에서 주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하는 시점을 만들어냈죠. 근데 이때 당시에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12월 17일 기준점으로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바로 외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줬죠. 그리고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구간에서 외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나와줬다, 나와주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나와줬다고.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외인들이 자신들의 물량들을 줄이기 시작한 시점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보세요. 이 구간에서부터 자신들의 물량들 엄청나게 줄였다, 줄이지 않았다, 엄청나게 줄였다고. 얼마만큼 줄였어요?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1100만 주를 12월 26일 날 매수를 했죠. 근데 그 물량들을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매도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큰 폭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간마다 외인들의 적극적인 매도세 나와주고 있어요, 나와주지 않고 있어요, 나와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지만 그 물량들이 아직까지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락 구간을 크게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강조들이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외인들이 이 앞 구간에서 1월 21일이라고 하면 어느 구간이요? 바로 이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자, 아무리 인텔이 폭락 구간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결국은 강한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한다, 형성하지 않는다, 형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 매수를 하지 않았다, 매수를 한 거라고.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인텔이 아무리 폭락 구간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 구간 만들어내요? 절대로 큰 폭의 하락 구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결국은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는 최저점 부분이 우리에게 뭐다? 매수 기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주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 구간들 온다, 오지 않는다, 올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인텔의 폭락으로 인해서 사실상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최저점 부분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매수 기회 잡아가야 된다. 왜 그래요? 결국은 또다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강조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이 구간에 악성 매물대가 존재를 하나의 악성 매물대가 존재를 하지 않나요? 악성 매물대가 존재를 하지 않는다고. 특히나 분봉상으로 보시면 보세요. 장 막판 부분에 한시를 기준점으로 568만 주의 적극적인 매도세가 나와줬죠. 이미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만들어냈다, 만들어내지 않았다, 만들어냈다고. 그럼 우리가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는 최저점 부분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 매수 기회 잡아가야 된다. 왜 그래요? 결국은 또다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보유 비중을 크게 가지고 있다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주가를 또다시 상승 구간을 크게 만들어낸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든 명확한 자리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귀찮더라도 제 개인 휴대폰 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이 번호로 간단하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주가가 하락 구간이 만들어지는 최저점 부분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인텔의 폭락 구간이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구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대응하시자.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수급과 함께 그리고 공매도 수량들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니까 명확한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라고. 동시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도 있으니까 소통방 입장까지도 제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 뭐예요?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명확한 근거나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올라간다고 매수해놓고 3% 5% 약속일 때 매도하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두시잖아.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나는 장기 투자자야 라고 얘기하시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서 타점 따라하는 거랑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린 타점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제가 방송에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영상을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문자로 실시간 대응 받으면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체크가 가능하니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공유해드린 타점 보지 않고 혼자 한다라고 하면 메이저 수급들은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눌린 구간이 만들어지는 최저점 부분에서 매수하지 못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너무나도 잘했어요. 고점 부분에서 매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금폭의 하락 구간에서 매수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고민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대응하시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성이 있다 없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성 없다고. 오히려 주가가 하락 구간이 만들어지는 구간이 우리에게 뭐다? 매수 기회라고. 우리가 주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 구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대응하시자. 다시 한번 강조드려 보도록 할게요.